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출생은 매우 독특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자연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한 동물의 탄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죠. 이상한 색깔이나 무늬를 가진 동물, 두 가지 다른 종이 혼합된 동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다른 종을 낳은 15마리의 동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5번 홀피는 오타가 아니며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이 독특한 잡종 바다 생물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희귀하며 큰 돌고래와 가짜 범고래의 짝짓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최초로 태어난 홀피는 케카이말루가 3마리의 새끼를 낳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05년 케카이말루는 하와이 시라이프 파크에서 이것을 낳았습니다. 이 동물은 4분의 1의 가짜 범고래와 4분의 3의 대서양 큰 돌고래였으며 밝은 회색과 검은색이 아름답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미의 젖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때때로 조련사의 손에서 냉동대구를 낚아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나이의 일반 돌고래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극히 드물지만 이 홀핀의 탄생은 과학자들이 매혹적인 잡종동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4번 회색곰과 북극곰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 적 있습니까? 글쎄요, 여기에 피즐리곰 하이브리드를 만나보십시오. 이름이 너무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야생에서 이 동물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말을 믿으십시오. 피즐리 베어는 북극곰과 회색곰 부모로부터 형질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동물들은 2006년 한 남성이 북극곰의 흰 털을 가지고 있지만 긴 발톱, 등받이, 회색곰의 갈색 반점을 가진 피즐리곰을 발견했을 때 캐나다 북극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로 북극곰의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고 전문가들은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더 남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확장하는 회색곰을 만납니다. 하지만 피즐리곰이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먹이 공급원을 찾을 수 있는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들은 북극곰 부모로부터 두꺼운 털을 물려받았고 그것은 그들이 더 추운 온도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두개골은 북극곰과 회색곰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생체 역학적 이점을 제공하죠. 피즐리곰의 출현은 이 놀라운 동물들의 놀라운 적응력의 표시이지만 그들의 장기적인 생존에 대한 중요한 질문도 제기합니다. 지구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미래에 어떤 놀라운 하이브리드를 만날 수 있을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연은 항상 적응하고 생존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13번 2003년 이전에는 멸종된 종을 되살리는 것이 공상과학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멸종된 것으로 선언된 피레네 아이벡스가 스페인에서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험준한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한 풍부한 사냥이었습니다. 셀리아는 2000년에 사망한 마지막 동족이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스페인의 환경보호론자들은 극저온 냉동을 통해 그녀의 세포 샘플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과학자들은 양 돌리와 비슷한 복제 과정을 거쳤는데 셀리아의 보존된 세포에서 나온 핵을 자신의 유전 물질 없이 염소 알에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알을 스페인 아이벡스와 국내 소의 잡종에 이식한 후 2003년에 암컷 피레네 아이벡스가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이 복제 동물은 선천성 폐결함을 앓고 있어 산소를 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10분밖에 살아남지 못했고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아이벡스의 급속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피레네 아이벡스의 복제는 특정 동물종을 보호하려는 미래의 노력에 희망을 줍니다. 또한 역경에 직면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과학적 진보에 대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피레네 아이벡스이자 잠시 복제된 후계자인 셀리아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자연세계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매머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은 어떤 멸종된 동물을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2번 세계 최초의 복제 북극 늑대인 마야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과학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을 구현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북극 늑대 새끼는 지난 6월 비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동물복제 전문 회사 덕분에 마야는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마야의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다르게 생겼다는 점입니다. 눈처럼 흰 털과 날카로운 청회색 눈을 가진 그녀는 보기에 매혹적인 광경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녀를 이 세계로 데려오는 데 사용된 획기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러나 마야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세포 핵 이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양 돌리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된 실험실 기술입니다. 마야를 만들기 위해 회사는 원래 북극 늑대의 피부 샘플에서 기증자 세포를 채취한 다음 개 난자에 주입했습니다. 개를 이상적인 대류모로 사용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고대 늑대의 유전적 조상과 상당히 겹치는 유전적 조상 때문이었습니다. 마야의 탄생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종을 보존하는 데 있어 과학과 유전학의 힘을 강조하는 놀라운 업적입니다. 북극 늑대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야의 복제는 북극 늑대의 지속적인 생존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11번 세상은 때때로 매우 이상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서 강아지를 낳은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18세의 주민인 카시아 아파레시다 대수자는 예상치 못한 쓰레기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양이 미미가 강아지 3마리와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낳았지만 불행히도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집 개가 미미의 임신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새끼가 7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38개가 있다면 고양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개와 고양이가 번식할 수 있지만 유전적 부적합성으로 인해 자손을 낳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설령 번식한다 하더라도 잡종 자식은 불임이 되어 번식할 수 없게 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번식하는 드문 사례가 있지만 둘 사이에 실행 가능한 잡종에 대한 문서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낳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10번 북극의 깊은 곳에서 온 매혹적인 생물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고래과의 두 고귀한 종인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가 야생에서 교배하여 잡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놀라운 존재는 그린란드에서 목격되어 모두를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가 만나면 희귀한 난루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난루가는 길고 튼튼한 꼬리, 노처럼 생긴 가슴 지느러미, 겨울처럼 회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가루고래와 일각고래는 북극해를 배회하며 겨울 이동 중에 범위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닷물이 얼어붙으면 벨루가고래는 더 남쪽으로 헤엄쳐가고 일각고래는 얼어붙은 겨울 범위에 머뭅니다. 과학자들은 1990년에 그린란드의 디스코만 해안에 떠밀려온 특이한 동물의 두개골에서 나루가 잡종의 첫 번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매혹적인 존재는 이 지역의 이누이트 사냥꾼 인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누이트 사냥꾼은 수세대에 걸쳐 북극 기후에서 사냥과 낚시를 해온 극지방의 토착 사냥꾼입니다. 그들은 종종 작살, 창, 개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먹이를 잡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나루가는 오랫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은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닮은 난루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9번 흰꼬리 사슴은 주로 캐나다 남부, 브라질 남부, 페루, 거의 미국 전역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숲, 사막, 산, 늪을 포함한 다양한 서식지에 삽니다. 사슴이 쌍둥이를 낳는 것은 이미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사슴은 각각 다른 털 색깔과 무늬를 가진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는 각 송아지가 부모로부터 독특한 유전자 조합을 물려받기 때문에 다른 털이나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흰 송아지의 비율은 태어난 모든 송아지의 약 1에서 2%로 추정됩니다. 다양한 송아지의 특별한 행사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어미 사슴의 이름은 레이시인데 처음에는 흰 송아지를 낳았고 주인이 돌아서자 다른 송아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어미가 송아지를 씻기고 일어서도록 격려하는 등 출산 과정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흰꼬리 사슴은 일반적으로 흰색 반점이 있는 적갈색 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갈색 털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변형입니다. 송아지가 첫걸음을 내딛고 어미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일입니다. 8번 놀라운 코유울프를 만나보십시오. 3분의 1은 동부늑대, 3분의 1은 서부늑대, 3분의 1은 서부 코요테이며 강한 개 유전학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신비한 동물은 동물 코요테로 오인했지만 1969년에 처음 발견된 이래로 그 크기만으로도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최근 한 연구팀이 우리의 코유울프 친구들이 서양 코요테와 동부 늑대를 교배하여 진화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00년대 초 식민지 캐나다의 알곤킨 주립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잡종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식지에서 북미 동부 전역에 퍼지고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시골 지역, 교외, 심지어 도시에도 쉽게 적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유전학이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일반 코요테보다 더 크고 강한 두개골과 턱, 더 긴 다리, 푹신한 꼬리를 가진 강인한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은 코요테보다 훨씬 더 무거우며 그 무게는 약 25kg 더 무겁다고 합니다. 7번, 가우루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숲에서 발견되는 아시아종의 소입니다. 이 거대한 황소를 닮은 동물들은 한때 그들의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야생에 36,000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배시라는 암소의 자궁에 이식된 최초의 복제 가우루인 노아를 만나보십시오. 매사추세츠에 있는 첨단 세포 기술 연구소의 전문가 팀은 사망한 가우루의 피부 세포를 채취하여 핵을 제거한 소의 난자와 융합시키는 복제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지 않나요? 상징적인 양 돌리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 노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는 무한한 에너지와 친근한 성격으로 간병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태어난 지 12시간 만에 노아는 혼자 서서 새로운 환경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운명은 너무 빨리 닥쳤습니다. 어느 날 어린 나이에 노아는 일반적인 감염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간병인의 용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유망한 시작에 고통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복제 수술을 한 회사는 노아의 때이른 죽음이 복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번, 레오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레오폰은 암사자와 수컷 표범의 잡종입니다. 문서화된 최초의 교배는 1910년에 동물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잡종의 발명가인 칼 하겐베크는 한때 독일 함부르크 동물원에서 레오폰의 탄생을 기록했지만 불행히도 그중 어느 곳도 성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원에서 사육된 잡종은 20년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보고에 따르면 암사자와 수컷 표범도 야생에서 짝짓기를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표범과 암사자 사이에 자연적인 짝짓기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암사자가 발정기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표범과 교미하여 레오폰의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레오폰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독특한 특성의 조합입니다. 사자와 달리 그들은 능숙한 등반가이며 물을 즐기고 암사자 어미를 좌절시킵니다. 레오폰은 거의 사자만큼 크고 표범처럼 튼튼한 몸과 짧은 다리를 가진 무거운 동물입니다. 그들은 표범의 검은 반점보다 밝은 색의 갈색 반점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는 사자의 꼬리처럼 술이 달려 있습니다. 5번, 존키는 얼룩말과 당나귀 사이의 교배종의 자손인 야생동물로 잡종을 만듭니다. 존키는 수컷 얼룩말 아버지와 암컷 당나귀 어미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잡종 동물이 야생에서 발생하지만 존키는 표준에서 드문 예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존키가 다른 잡종 동물들과 달리 실제로 야생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얼룩말과 당나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종종 서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약간의 사랑이 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키가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줄무늬 생물은 19세기부터 존재해왔으며 18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보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물들은 희귀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이 홀스샤크와 같은 하이브리드 창작물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은 모든 동물이 다른 동물과 짝짓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염색체 수의 차이와 유전적 적합성 인자와 같은 서로 다른 종 간의 번식을 방해하는 생물학적 장벽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은 종종 자신의 종에게만 맞는 특정 짝짓기 의식과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물 간의 교배는 매우 드물며 특히 야생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4번, 카마는 두바이의 태양만큼 뜨거운 기질을 가진 정말 독특한 생물입니다. 동물의 교배가 점점 더 보편화됨에 따라 카마는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는 증거입니다. 카마는 낙타와 라마의 교배종으로 두바이에서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표는 낙타의 크기와 힘을 가지면서도 라마의 성격을 가진 동물을 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물은 낙타와 라마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의도로 영국 과학자에 의해 사육되었습니다. 카마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라마처럼 보이며 라마의 다리가 더 길지만 낙타의 독특한 혹이 없기 때문에 볼만한 광경입니다. 카마의 아이디어는 낙타의 운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일종의 사막 노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상적인 키에도 불구하고 카마는 큰 골칫거리로 판명되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가만히 서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사를 위한 더미를 만들었지만 불행히도 그것조차도 야생동물을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더미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카마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크고 무겁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에 그에게 적합한 파트너가 없다는 것입니다. 3번, 로지는 진통을 겪었을 때 큰 놀라움을 선사한 골든 리트리버 믹스입니다. 로지는 임신 중일 때 동물 보호소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사랑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주인인 케이티와 존은 성장하는 무리에 또 다른 개를 추가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로지가 마침내 새끼를 낳았을 때 이 강아지들은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라기보다 작은 소처럼 보였습니다. 4마리의 사랑스러운 아기들은 소처럼 흑백과 갈색, 흰색이 얼룩덜룩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강아지였을까요? 송아지였을까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정주단의 이름은 데이지, 클라라벨, 베시, 무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귀여운 돌연변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확실히 골든 리트리버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가 이웃소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는지 아니면 잘생긴 점박이 개와 만났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4명의 아름다운 아기가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로지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작은 암소개는 역사상 가장 독특한 동물 탄생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번,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의 잡종 자손입니다. 이 동물은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이 장엄한 생명체는 부모 종족의 왕족과 흉포함이 궁극적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라이거는 뒷다리로 뛸 때 무게가 400kg이 넘고 키가 3m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평범한 집 고양이가 아닙니다. 라이거는 인상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자 및 호랑이 가족 구성원과 구별되는 독특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호랑이 조상의 줄무늬와 사자의 황금 갈기가 섞인 매우 독특한 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이거의 환상적인 자질은 외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자처럼 장난기 많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흥미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호랑이처럼 독립적이고 강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드물며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라이거는 실제로 포로 상태에서 번식한 결과입니다. 이 사진 속의 사람들처럼 라이거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번, 일부는 염소, 일부는 양인 희귀하고 신비한 동물, 지프의 털복숭이 3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염소와 양과 같은 두 동물을 섞으려고 한다고 상상해보면 유니콘이나 키메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지만 해리포터의 세계에서 탈출한 신비한 생물처럼 때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제 지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진실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이 짝짓기를 하고 생존 가능한 잡종을 만들 때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켄터키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지프인 스프링 로즈를 만나보십시오. 그녀의 자랑스러운 주인인 캐서린 벨은 닭, 미니어처 당나귀, 말과 같은 다른 농장 동물과 함께 베이비돌 양, 미니 라만차 염소, 나이지리아 난생이 염소를 키우고 사육합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나이지리아 난쟁이 염소의 출산을 돕다가 인생의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갓 태어난 동물을 보았을 때 그녀는 지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긴 꼬리, 털이 많은 몸, 그리고 두 종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동물을 실생활에서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